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고용 보고서 결과가 좋게 나온 거죠. 그렇게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의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던 반면에 테슬라나 메타 같은 건 또 강세를 보였고,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63%, 다우도 마이너스 1.63%, S&P 500도 마이너스 1.54, 뭐 고멍고멍하게 전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2%나 하락하면서 장을 끝내서 미국 시장은 올해 들어서 첫 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결과를 이제 두 번째 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서 올해 들어서는 전혀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옛날처럼 좀 시작이 되면서 기관마저도 이제 외국인 매도에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이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동시효과에 기관이 많이는 못 사고 기습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살짝 매수 우위로 돌려놓기는 했지만, 떨어지는 지수를 막아내는 데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78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5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7,459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수 2,500을 다시 지켜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빠지면서 2,489.5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0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코스닥은 변함없이 마이너스 0.5%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했는데, 초반에 아주 잠깐 한 30분 정도 매수에 나섰던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그 다음에 그냥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도 또 매도 우위였고, 그래서 최근에 늘 그러했던 흐름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은 사고 이런 모습이, 그런 패턴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0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0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99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다시 또 710포인트를 내주면서 708.2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35%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올 들어 이제 모처럼 구축해놨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약에 내일까지도 시장이 하락을 이어져 가면 시장 전망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71원 30전, 20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1470원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2,498억을 팔았고, 기관은 174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오늘도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한 493억 정도 산 것으로 파악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676억을 팔았고, 기관이 137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산 종목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3억, 기관은 1억 이렇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3억, 기관 73억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이 449억 비교적 많이 팔고, 기관도 193억을 팔아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아는 외국인들 7억 팔고, 기관은 42억을 사고,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190억, 110억 이렇게 각각 팔았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KB금융과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은 외국인 71억, 기관 44억, 네이버는 외국인 93억, 기관 15억 이렇게 샀고,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 284억, 기관은 65억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사고 많이 안 샀어요. 24억, 12억 뭐 이렇게 사고, 기관은 팔고, 기관도 뭐 많이 판 건 아니고 18억, 5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90억, 기관이 103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들은 전선, 전력설비, 이거는 뭐, AI로 가기 위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섹터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그냥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렇게 뭐 나름대로 가면서 이제 종목별 비춤이 있죠.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매출 가이던스에 비해서 한 5%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 기준 환율을 1,300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거의 부합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죠. 근데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뭐 이렇게 보고 또 다른 것들은 또 그쪽 관련되는 게 돌아가면서 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힘이 있으면 전부 올릴 텐데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길게 보면 뭐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공기청정기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재료에다가 더해서 이제 뭐 전염병 요새 많이 도니까 저도 그 어제 일 때문에 이제 뭐 아신 분 아시지만 어디 딴 데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었는데 전염병 그 감기 뭐 독감 이런 거 굉장히 신경들 쓰셔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썼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증시에 보면 안 왔지만 이제 계절은 봄을 향해 가지만 그러니까 황사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런 거 등등 뭐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우리가 말하는 CCUS 이거는 뭐 온실가스 문제 그런 거 포집해서 결국 이게 이제 배출권을 나중에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판지 제조가 갑자기 튀어서 이거 뭔가 하시는 분 계실 텐데, 뭐, 골판지 제조와 관련되는 한 회사가 뭐, 느닷없이 김문수 관련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뭐, 김문수 씨가 1위다 뭐 이래갖고, 뭐, 갑자기 또, 예, 뭐 이런 정치 테마는 뭐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예, 그 다음에, 원전 관련도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탈원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수정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뭐 그 AI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래될 줄 몰랐을 때 이제 탈원전 얘기지 지금 뭐 전기가 모자라는 판에 지금 뭐 그거는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텔레그램 뉴스에도 좀 보내드렸지만 기존의 SMR보다 더 작은 5메가와트급의 그런 소형 원자로가 상용화됐어요. 이미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에 박차를 좀 가야 될 거예요. 굉장히 조그맣던데요. 그냥 조그만 컴프레시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잘못됐을 때 피해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주말 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연초부터 이어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주말 금요일 날 38억 매도거든요. 38억 매도는 뭐 그렇게 큰 매도 아니고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 매도 모습으로 좀 바뀌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이건 이제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증권업계에 입문한 게 1977년도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땐 대학교 4학년 때 2학기면 다 취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상 없으면 입사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대개의 경우 뭐 몇 개 회사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입사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지금하고는 뭐 상당히 다르죠. 그때는 워낙 그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그 대학에 웬만하면 그냥 다 갔습니다. 뭐 좋은데 나쁜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첫 직장이 삼보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우증권으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 지금 미래에셋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삼보증권은 전체 증권사 중에서 마켓시어가 20%가 넘어갈 정도로 제일 큰 회사고 거의 삼성그룹하고 급여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증권업계에서는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이제 그 회사가 첫 증권회사가 직장이 되면서 저도 이제 증권쟁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 유통도 알아야 되고 뭐 발행시장도 알아야 되고 채권시장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부서를 돌면서 이제 근무를 거치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생활을 했지만 특히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제가 비서실에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성진 회장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증권업계 대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대부이라니까 알파치노 생각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증권시장 발전에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권업협회 회장 하시면서 증시가 어려울 때 증안기금을 최초로 그때 당시에 4조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증시를 살려내고 뭐 이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냥 매일 그 바로 옆에서 모시는 그런 이제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당한 그 증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영감을 주셨던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인데 1927년생이시니까 98세로 지난 토요일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주말은 제가 이제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그때 뭐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뭐, 이 강성진 회장님은 뭐, 조금 검색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두산그룹 회장이셨고, 상공회의소 회장하셨던 박용환 회장이, 사위 장인 관계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시장 얘기로 뭐, 그래서 많이 이제 저한테 조의 문자 또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들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최근 들면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도 이제 1월 3일부터 막 본격적으로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뭐 오늘은 다시 뒷걸음질 쳤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그 지수도 2,500을 다시 회복하고 뭐 고객 예탁금도 큰 규모는 아닌데 방향을 다시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고 부분 신용도 조금 뭐 늘어나고 뭐 아직 낮은 단계지만 신용이 뭐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성급하게 이제부터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다 뭐 이랬는데 너무 그런데 흥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이제부터 이제 간다. 한국 시장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 올해 들면서 미국 미국도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특히 이제 시장에서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우려하는 트럼프의 정책,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끊임없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각종 경제 지표,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굉장히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수치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술주를 포함해서 이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들면서 미국 시장은 그 작년에 미국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올해 바뀌면서 우리 시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디커플링을 이제 보여주니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난주에 좀 흥분했었죠. 근데 물론 이런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 관계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 전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미국 시장은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시장만 갖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외국 투자자들 눈에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그 매력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시장의 매력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충격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와서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싼 건 맞는 거죠. 근데 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건 맞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싸게 산 만큼 팔 때 높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자꾸 막히니까.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투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이제 거의 1% 밑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국가니까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국부를 획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앞에 선봉에 섰던 섹터가 뭐냐 하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아직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반도체에서 최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견해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의 얘기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쨌든 간 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 우리나라 그 수출의 국부를 획득하는 선봉에 있는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뭔가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우리한테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보인다.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로 남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연구 3대 목표 중에 하나인 정치적, 사회적 안정, 이런 건데,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애써서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이, 한 달 전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가 그게 실패한 나라잖아요. 대통령은 비상계엄 그냥 겁주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 지금 법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게 외국인 투자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좀처럼 한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안정 절차가 진행되는가, 이런 듯한 상황이 흘러오다가 최근에 와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좀 카오스,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분히 정치권에 많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언어가 난무하고 서로 니네가 내란 세력이라고 서로 그러고 무력 충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보기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무슨 계엄을 해서 계엄이 실패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하는 나라도 참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뭐가 나와줄 때 딱딱딱딱 정리돼서 이제 단순화돼 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난 주말부터 외국인들이 좀 멈칫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계속되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꽃샘추위를 좀 오랫동안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봄이 안 오겠어요?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오죠. 진달래 개나리를 다 뽑아버려도 봄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과연 한국 시장이 계속 사들어가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새로운 모멘텀이 찾아지면 이제 또 새로운 봄을 향해서 한 발짝 또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안정되기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